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피트니스 산업의 흐름을 깊이 있게 해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신규 오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지금의 체감 경기는 냉각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소비 심리의 위축, 고정비 부담, 임대료 상승 등의 압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외식업, 미용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말하는 한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PT 스튜디오, 즉 1인 또는 소규모 개인 트레이닝 공간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헬스 산업 내부의 구조 변화와 기존 피트니스 클럽 시스템에 대한 환멸입니다. 최근 수년간 대형 헬스 클럽들이 보여준 운영 방식, 특히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 값싼 장기 회원권, 트레이너 착취 구조 등은 트레이너들로 하여금 이 시스템 안에선 오래 버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결국 숙련된 트레이너들이 독립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PT 스튜디오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서는 큰 자본과 인맥, 설비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소규모 자본에서도 창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유 피트니스 공간, 중고 장비 시장의 활성화, 유튜브를 통해 얻는 인테리어 정보, 셀프 브랜딩 방법까지 이미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적고 효율적인 사업 모델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불황일수록 임대료 협상이 용이해지고 기존 사업체들이 빠져나간 상가 자리를 기회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장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큰 이름의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는 트레이너가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소비자는 브랜드보다 나를 잘 케어해줄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곧 소비가 일어나는 지점이 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 특정 트레이너에게 위지에 따라다니는 고객이 생기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스튜디오가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존을 위한 타협형 창업의 증가입니다. 헬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PT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혹은 대형 클럽에서 짜인 일정과 수당 구조에 지쳐서 그나마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창업이라는 선택지를 택한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이건 열정적인 도전이라기보단 생존을 위한 퇴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창업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오픈 증가는 숫자의 착시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빠르게 문을 닫는 스튜디오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SNS와 유튜브를 통한 자기 브랜딩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며 이름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개인 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스타일과 철학을 보여주고 고객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 브랜딩이 가능한 트레이너는 굳이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될 필요 없이 자신만의 공간을 차리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PT 스튜디오 오픈 붐은 겉으로 보기엔 활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 창업 진입 장벽의 하락, 생존을 위한 선택, 개인 브랜딩 기반의 수요 이전, 그리고
경기 불황이라는 아이러니한 기회 요소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은 오히려 큰 구조 안에서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작고 유연한 틈새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와 실력, 그리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트레이너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늘어나는 스튜디오 숫자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선택과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 국내에서 대중화되고 또 실제 다양한 목표를 지도할 수 있는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전문 PT 지도 경력 21년 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스튜디오는 오픈한 지 이제 14년 차고요.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한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들, 보내진 시간들과 실제 PT를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장기 회원들이 생기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장기 회원님들이 한 7, 80%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이 한 10%, 20% 이렇게 발생되면서 안정적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성이 만들어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PT 스튜디오를 오픈하는 어린 친구들, 장기 회원도 없어요. 따라오는 회원도 없습니다. PT샵 오픈하면 회원 오겠지. 회원이 안 와요. 신규 회원이 한두 명 왔다가 한 달, 두 달 레슨 받다가 갑니다. 왜냐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도를 계속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거의 5, 6개월, 반년이면요. PT 스튜디오 바로 매물 나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헬스클럽에서 인지도가 있는 트레이너예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도를 받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튜디오를 차려도 오래 지도를 받는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년, 20년 전부터 저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이미 전문성을 만들고 인지도가 있는 PT샵 그리고 전문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많이들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오픈하는 분들은 경쟁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경기 불황이 있잖아요. 더 선택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그것이 탈출구가 돼서 오픈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잠시 참았다가 조금 더 전문성과 숙련도를 만들고 조금 더 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을 때, 그리고 인지도가 생겼을 때 오픈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 안 듣는 분들이 많겠죠? 안타깝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